두려움이 시작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작조차 하는 것을 겁내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 5가지 알려드릴게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직장생활에서도 그렇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과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딱 눈에 띄게 차이가 나죠. 물론 업무의 경험, 숙련도, 그리고 지식의 차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자신감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근거가 있는 자신감일 때 가장 좋겠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을 위주로 기억을 해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아니면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들을 꼭 한 번씩은 다 비슷하게 겪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동일한 환경에서도 성공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갖고 시도를 해보는 사람과 자신감이 없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포기가 습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사실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기반되지 않고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요, 성공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 경험을 만들어야 돼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실패 경험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실패 경험만 기억을 합니다. 근데 성공 경험을 한 사람은요, 굉장히 많은 실패 경험을 해서 그 실패에서 딱 한 번이라도 성공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실패를 사람들이 많이 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패가 전혀 없이 그냥 성공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건 실패를 한 경험들이 쌓여서 거기에서 배우고 내공이 쌓여서 시도를 해서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의 경험이 사실은 성공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렇게 성공 경험까지 가지 못하고 실패해서 그냥 끝을 내버린 사람은요, 이 자신감이 생기는 것보다 실패 경험만 생각을 해서 또 해도 안 되겠지, 이러면 학습된 무기력감이 생겨요. 하지만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시도를 해본 사람들은 성공 경험 때문에 자신감이 약간은 생기는 거예요. 이 자신감은 실제 자기 경험 중에서 성공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것에서부터 성공 경험을 만드는 겁니다. 성공 경험이라고 하니까 엄청 거창해 보이지만, 젓가락질을 잘하고 싶으면 젓가락질 연습을 하고 콩을 한번 젓가락으로 들어서 먹어본 경험이거든요. 근데 이 젓가락질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떨어뜨려요? 어린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기까지 수천 번 넘어져서 수천 번 넘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이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넘어지는 요령이 생기고, 또 걸어가는 요령을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걸어가는 것도 한 발을 떼고 두 발 떼다가 다시 넘어지고, 이러면서 이 근육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이 성공 경험이라고 하는 게 대단하게 막 엄청나게 연봉을 많이 받는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번에는 70점 한번 넘어야지, 그래서 시험에서 70점을 한번 넘어보는 경험, 이번에는 목표가 80점이야. 80점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80점을 넘어보고, 이번에는 좀 더 난이도가 있으니까 85점을 목표로 해야 되겠다. 넘어보고,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여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 성공 경험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역량에 맞는 업무 수준과 업무량을 조절해라. 성공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을 정말로 잘 알아야 돼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누구나 자기는 남들보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대평가를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판단의 오류 때문에 계속 실패를 반복하면서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의 그릇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그릇이 뭐냐? 자기의 재능일 수도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의 커리어일 수도 있고, 자기의 관심사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다중지능 이론이라든지
홀랜드 검사라든지 이런 적성 그리고 직업 검사 같은 거를 해보면 결국 기반은 성향이거든요. 이 성향에서 이 사람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게 달라요. 내향적인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는 걸 힘들어 하면서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직으로 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외향적인 사람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내향적이라고 못하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많은 연습과 훨씬 더 많은 좌절과 훨씬 더 많은 실패를 겪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들기 위해선 자기의 성향, 성격, 가치관, 그리고 목표, 그리고 자기의 역량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고 이 자기의 역량에 맞는 적절한 난이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2천만 원 버는 사람이 난 연봉 1억 벌 거야. 불가능해요. 2천만 원 벌었으면 다음번에 2,300, 2,500 정도 받아야지. 이 다음번에 3천만 원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격증 과정을 따야 되나? 어떤 역량을 채워야 되나?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능력이 없고 역량이 없는데 과대하게 평가해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역량이 부족하면 감당할 수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역량을 해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만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계속 쌓이겠죠. 특히 직장에서 리더가 업무 지시를 할 때 리더 스스로가 부하 직원한테 어느 정도 업무를 하달했는지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지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업무 수준 그리고 업무량을 넘어섰을 때는 리더에게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업무량과 업무 수준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을 책정을 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갖춘 다음에 시도를 해서 성공 경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대한 목표를 세우더라도 그걸 쪼개서 아주 작은 단위로 만든 다음에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다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게 쪼개서 낮은 수준에 그리고 쉬운 수준에서부터 한 단계씩 계속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미리 걱정하고요,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마라. 우리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실적인 부분을 해결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씩 끝내가면서 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걱정하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불안해하지 마라. 현재에 충실해라. 자, 네 번째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혼자서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시는 게 좋아요. 사실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1번부터 10번까지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못할 부분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시작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작조차 하는 것을 겁내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실패에서부터 성공이 만들어집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진행하거나 한 번에 실패 없이 한 방에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작조차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 방에 완벽하게 착착착착 되는 일은 세상에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한 방에 하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지적을 받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해도 되고 혹은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들은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잘하려고 하다가 지적을 받거나 아니면 오히려 잘하려고 하다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단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모르면 물어보세요. 물론 우리가 물어보게 되면 내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정말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은 내가 약점을 보이면 그걸 갖고 나를 깔아뭉개거나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조언 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내 부족함을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멘토라든지 아니면 스승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 주변 사람들 신뢰 있는 사람한테 적절하게 조언을 들으면서 하나씩 진행을 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잘하고 싶으면 그 전문가, 잘하는 사람 한 명 혹은 두 명한테 조언을 듣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은 조언들을 받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조언을 받으면 오히려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조언을 받지 마시고 필요한 사람한테 조언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습관이라고 하는 건 한번 만들기도 어렵지만 한번 만들어 놓은 것들은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한 인생을 사는 가운데에서 누구나 실패를 하고 그리고 누구나 시행착오의 경험을 겪거든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그 시행착오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신감을 내 습관으로 만들 것이냐, 그리고 자신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 조절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이 자신감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